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카페 창업기 이제 2탄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감사하게도 현재 지금 업로드한 지 3일하고 21시간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1436회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1월 말쯤에 시작하고 롱폼 올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 저의 그런 창업 이야기를 잘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 녹일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 댓글로 문의 남겨주신 것들을 창업기 영상이 모두 끝난 후에 Q&A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할 생각이어가지고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렇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혜니의 카페 창업기 3탄 시작해볼게요. 우선 제가 옛날 영상이나 사진을 최대한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제 띄워드릴 텐데 없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스크립트를 작성해놓고 보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눈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난 편 요약을 해볼게요. 혜니는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생각에 21년 6월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인원 제한, 백신 접종 여부 확인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코로나로도 버텼지만 버티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교 방학이었다. 학교와 교육청 손님이 많았던 가게다 보니 예상보다 타격이 컸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겨울에 학생들이 없고 선생님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매출 타격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지금 매출을 딱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옛날 자료가 안 남아 있어서 그때 제 기억에 절반, 정말 반토막 정도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단체 주문도 많이 주시고 하셨었는데 방학이 되니까 그런 단체 주문도 없고 오고 가는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그리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유동인구 자체가 적었고 더운 여름에야 지나가다 음료 사드시는 분들 많지만 겨울에는 또 그런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배달로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려면은 이게 이렇게 카페, 디저트, 음료만으로 과연 내가 이 가게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찾아주시는 손님분들께서 제가 이제 가게를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고 소품을 이렇게 곳곳에 조금씩 배치를 해놨어요. 뭐 조화도 해놓고 뭐 거울도 해놓고 뭐 작은 스피커 같은 것도 놓고 소품 책도 놓고 이런 식으로 가게를 꾸며놨었는데 손님분들께서 오실 때마다 이거는 판매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진짜 많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렇게 예쁘게 꾸며놓는 것도 좋은데 꾸민 김에 판매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인터넷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소품에 소자도 모를 때고 사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가게 소품 구매할 때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사는 이 소품들은 과연 도매처는 어디서 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는데 정말 여러분 인터넷에 출처가 올라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소품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도매처를 찾아가지고 상품을 사입하는 것부터가 영업과 매출에 영향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막 어디서 소품 도매로 구입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적어놓으신 분들이 없어요. 뭐 동대문 남대문 가면 소품 파는 데도 많고 뭐 옷 파는 데도 많고 많죠. 근데 이런 소품샵에서 정말 판매하는 소품에 대한 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짜 유튜브, 블로그 별걸 다 찾아봤어요. 정말 막 이것저것 다 찾아봐가지고 몇 군데 도매처를 뚫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도매처 그리고 온라인 도매처를 뚫게 되는데 이렇게 도매처를 찾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에 소매업도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게 한 켠에 정말 베이커리 진열대 바로 옆쪽에 정말 한 켠에 작게 소품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엽서, 펜 아니면 키링, 뭐 거울, 피규어, 마그넷 이런 종류를 이제 비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손님분들이 저한테 계속 이거 뭐 판매해요? 여기 있는 소품 판매해요라고 하셨던 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게 비치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 저한테 뭐 어떤 캐릭터는 안 들어와요? 뭐 어떤 캐릭터의 어떤 제품은 안 들어와요? 이렇게 문의나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서 갑자기 좀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카페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나한테 조금의 한 줄기 빛이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소품을 판매하는 게 좀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 그 카페에서도 무슨 데이, 뭐 화이트 데이, 빼빼로 데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 아니면 이벤트가 있는 날에 뭐 디저트도 그거에 맞춰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하죠. 예를 들어서 빼빼로 데이인 날 수제 빼빼로만 판다 요거보다는 빼빼로 데이인 날 빼빼로 안고 있는 인형
진짜 수제 페페를 꽂아가지고 세트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나 쿠키를 구매하러 오셨다가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엽서를 많이 갖다 놨었어요. 그럼 이제 뭐 선물하시는 분들 엽서 뒤에 편지 써서 주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연계돼가지고 판매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매출이 좋았고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품 판매로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내보자라는 생각에 주변 학교가 많다는 장점을 이용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졸업 시즌이 있죠, 학교에는. 그래서 졸업 시즌에 인형 다발을 만들었어요. 제가 꽃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꽃다발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형 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어서 인형 다발 만들고,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넣어서 인형 다발 만들고, 또 그 캐릭터 인형들이 학사모 쓰고 있는 인형을 그 시즌 되면 이제 소품 도매처에서 막 판매를 해요. 그거 사가지고 이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가게 앞에다가 테이블 설치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 뒤에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인형 다발 뭐 판매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조금 걸어가면 있는 대학교에 가서 판매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인형 다발을 다 끌고 영차 가서 돗자리를 깔고 거기다가 인형 다발 이렇게 세워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인형 다발을 팔러 학교 앞에 특히 대학교 앞에 가면은 엄청 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애기처럼 돗자리에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정말 막 오토바이로 실어 나르고 막 이렇게 가판 진짜 세우고 이러시는 전문 업체분들 같은 분들도 계셨고, 거기에 이제 저는 너무 작게 돗자리 깔고 인형 깔아놓고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소심해지는 거예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소심한 거죠. 제가 이제 막 뭐 보고 가세요, 뭐 이거 뭐 사가세요, 얼마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몇 년 조금 더 어렸다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깔아놓고 약간 살짝 쪽팔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나 이거 다 못 팔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춥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손님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약간 소위 호객행위라고 하죠. 이런 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아직 인생을 덜 배웠구나, 더 배우고 더 뭔가를 경험을 해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추운 날 이 경험을 해보겠다고 이걸 끌고 대학교 앞에 와서 깔아놓고 판매를 하는 내 자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습니다. 정말 좀 그것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카페를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가게에서 손님을 이렇게 상대하는 것과 정말 내가 물건 팔겠다고 그걸 들고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사세요 하는 거랑은 또 정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걸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로 시작해서 별걸 다 해보는 한 해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 이 공간에서 뭘로든 어떻게 해서든 더 매출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소품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캔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캔들이 요새는 오브제로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품존에 내가 만든 캔들을 같이 껴서 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퇴근하고 가서 캔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캔들 자격증반에 들어가게 되고, 소품을 판매하니까 캔들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클래스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든 배우고 도전하고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가게를 하다 보면 고민을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매출을 내야 하고 나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캔들 자격증 수업을 듣게 되고 캔들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농주택을 운영하면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을 어쩌다 보니 파주로 잡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넘게 파주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왕복 3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집이 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알바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풀타임을 하기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농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2년이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그 2년이 끝나갈 때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계약을 뭐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던가 아니면 뭐 조정을 좀 하겠다라던가 얘기가 없으면 자동 1년 갱신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1년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순간 중간에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려면은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내고 나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엄청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느 정도의 뭐 월세, 공과금,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정도는 다 충당을 할 수 있는 정도긴 했는데, 이제 사실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생활할 정도의 순수익만 남고 이걸 회수할 정도의 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권리금, 가게를 내가 만들어 놓고 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이제 이 가게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만들어 놓은 매출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금이라는 걸 다음 사람한테 받는 그런 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인테리어 열심히 예쁘게 해놨고 가게 잘 유지하고 있었고 하니까 당연히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또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거기 월세가 이제
한 달에 부가세 제외하고 3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부가세까지 하면 363만 원이었어요. 사실 다른 동네에서 이 정도 규모의 크기에 그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 동네가 지하철역에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위치가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매출은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감당은 가능한데 이게 정말 수익을 내서 내가 원금 회수를 하겠다까지가 힘든 거거든요.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부동산에 내놓는 게 맞을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게를 내놓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무래도 가게를 내놓는 게 동네 부동산에 내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실 동네에서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퍼져요. 그러면은 이제 가게 운영이나 매출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한 4개월 전쯤에 가게를 내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수하실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년 연장을 해야 되나 계약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임대인분에게 여기 상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임대료를 낮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임대인분께서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민 끝에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2년 딱 되는 날 가게를 빼겠다고 임대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솔직히 그걸 결정하고 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엄청나게 공든 가게였고 제가 거기에 2년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운영해온 가게였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근데 마지막에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래 보증금이라도 지키자 이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가게 보증금이랑 뭐 집기를 판매한 돈은 조금 챙길 수 있었어요. 다만 인테리어를 하면서 들어간 돈은 회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게를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뭐 이만큼 투자해서 카페 하면은 이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럼 나한테 순수익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하시지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대박 매출이 나지 않는 이상 카페는 내가 투자한 돈, 그러니까 인테리어로 투자한 돈은 회수하기가 솔직히 진짜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임대료를 내죠. 임대료로 한 360만 원 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건비 한 200만 원 나가요. 재료비 은근 많이 듭니다. 특히 빵 하시는 분들. 왜냐면 버려지는 것도 꽤 있기도 하고 빵 하다 보면 뭐 재료비 진짜 한 300만 원. 공과금 특히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오래된 통건물이다 보니까 난방비, 에어컨, 뭐 전기세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다 내고 나면은 정말 솔직히 월급만치 정도 남아요. 근데 그 월급만치로 저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 원금 회수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카페 창업하시기 전에 꼭 이 부분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원금 회수가 정말 가능한가? 왜냐면 그 이후부터가 진짜 플러스니까 저한테. 그래서 저는 카페를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은 진짜 그냥 내가 이거 생계 유지로 월급 받듯이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고 나 이걸로 뭔가 대박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시대의 카페는 특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인테리어를 했던 비용을 회수를 하지 못했고 보증금과 집기 갖고 있던 거 판매한 그 돈만 받고 이제 나오게 돼요. 가게를 사실 제가 이쁘게 인테리어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느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니 그 주방 쪽만 조금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주방 쪽만 살짝 철거를 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날 당근으로 팔 거 다 팔고 마지막으로 그 철거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처음에 가게 그 인테리어 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그때처럼 가게가 이제 비어진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나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막 2년 동안의 시간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눈물이 나가다가도 들어갔다가도 막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완전한 원금 회수는 아니지만 보증금과 집기를 어느 정도 판매한 그 돈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좀 다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저는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 뒤에 저의 삶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회사로 돌아갔을까요? 다른 가게를 했을까요? 카페를 했을까요? 소품샵을 했을까요? 과연 저의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다음 4편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가 Q&A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자영업자분들, 카페 하시는 분, 음식점 하시는 분,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하루하루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1탄, 2탄 보시면서 그냥 와 저런 이쁜 카페 만들어서 저렇게 가게 하는 거 너무 재밌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카페 창업은 현실입니다. 현실. 새로운 꿈을 안고 나만
즐겁고 행복했어